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닉입니다. 저희는 2018년에 결혼했고 사랑하는 아내는 클레러입니다. 현재 저희는 오클라호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잔디 관리 회사의 자랑스러운 소유자입니다. 잔디 및 잔디깎기 가장자리 쓰레기 제거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잔디 관리 비료 관리 및 과거 관리 서비스는 주거용 및 상업용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때로는 정부기관과도 협력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라, 그녀는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합니다. 클라라와 저는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중하게 미래를 계획합니다. 낮 동안 우리를 갈라놓는 유일한 것은 일이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빨리 재회하고 나는 클라라를 깊이 사랑하고 항상 그녀의 안녕을 걱정하며 그녀도 보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나 미용 도구 같은 독창적인 선물로 나를 놀라게 하고 때로는 그녀를 위한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를 빈티지 스타일로 나는 항상 그녀의 보살핌과 관심에 만족합니다. 물론 나는 보답하고 그녀가 그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클라라가 여러 차례 유산을 한 이후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시련 끝에 클라라가 마침내 임신할 수 있었고 소중한 딸 소니아를 부모로서 낳아주세요. 클라라가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우리는 기쁘고 클라라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아이를 갖는 것을 뒤로 미루고 소니아를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하여 소니아에게 클라라가 안젤라라는 여자와 친한 친구가 되는 과정에서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안젤라가 클라라와 같은 업계에서 일했지만 다른 곳에서 클라라는 동료의 생일 파티에서 안젤라를 만났고 그들은 곧 많은 돈을 지출하는 패스트 프렌드가 되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다 클레러의 새 친구 앤젤러는 종종 우리 집을 방문했고 앤젤러가 클레러를 친구 그룹에 소개하고 함께 가기 시작한 직후 앤젤러가 다양한 외출과 사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클레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우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카니발 파티, 나이트클럽, 심지어 클럽에 내가 그런 행사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려고 했을 때 클라라는 단지 재미를 느끼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녀를 감염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상기시켰습니다. 부정적인 성격 특성과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다 큰 여성이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거의 모든 친구들이 결혼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늦게 그녀는 집안일을 등한시하고 더 이상 소니아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돌보는 일을 중단했고 여성으로서 나는 요리, 청소, 세탁, 소니아를 돌보는 등 더 많은 집안일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딱 한마디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항상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외모와 의상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메이크업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파티 전에 의상 선택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적절한 의상을 결정하기 전에 두세 가지 의상을 갈아입곤 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값비싼 향수, 화장품과 기타 보석류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전화통화에 보냈고 나와 그녀의 딸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님방이나 거실의 어느 모퉁이에서 휴대폰에 빠져 있다가 결국 그녀는 손님방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은밀하게 전화를 받고 문자를 보내며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 중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휴대폰을 진동으로 설정하여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기계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는 중이냐? 는 대답에 나는 그 남자가 통화를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요청하자마자 클라라는 내가 전화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내 전화로 뭐 하는 겁니까? 그녀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이에요. 그녀는 부적절할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다음번 긴급 상황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만 응답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나 대신 응답하지 않기 위해 전화한다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일이야 진심으로 클라라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행동하는 거야 너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가 묻지도 않고 내 전화를 가져갔을 때 클라라가 돌아서서 다른 파티의 옷을 차려입고 갔더니 진정하지 못하고 그나저나 대화를 계속할 수 없어서 당신이 오는지 묻는 남자 전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알바가 아닙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내가 물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대답하고 그녀의 속임수를 은폐하기 위해 재빨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들과의 중요한 모임을 준비 중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나는 그녀가 나갈 때 대답했고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에 소니아를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제 딸이 자기 엄마가 우리와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가 시내의 중요한 회의로 바쁘다고 말하면서 재치 있게 인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내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잠시 동안 침묵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클라라는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다. 나는 그녀가 부인했지만 분명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단지 여자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라는 비난에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여자친구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고 우리 가족의 상태, 특히 소니아의 안녕을 지적했다. 파티나 다른 행사에 자주 참석했던 우리 아이의 엄마는 나를 무시했다. 금지와 경고를 하고 그녀의 무모한 장난을 계속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나는 그녀가 최근에 피임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와 성관계를 맺은 지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녀가 왜 며칠 동안 그런 약을 복용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왜 그녀가 피임약을 복용하는지 알아내려고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경솔해서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고 애쓰는 대신 더 이상 나에게 자신의 불륜을 숨기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약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다시는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녀를 영구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매일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는 한 명 이상일 수도 있고 임신을 피하기 위해 피임약을 복용하지만 어느 날 집을 나갔을 때 내가 멍청하고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크기, 색상 등 특성 샘플도 채취해서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임신 예방용으로 받은 것과 비슷한 종류의 약을 달라고 했으나 이 약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었습니다. 질병나는 약사에게 명백한 부작용이 없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웃으며 가슴 친구에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농담에 당신은 진짜 레스켈이 틀림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속이고 있고 나는 그녀에게 이러한 행동으로 교훈을 가르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분노를 터뜨리며 보복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달라고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그의 말이 나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고 대답했고 그는 식료품 저장실을 뒤져 내가 먹은 것과 매우 유사한 알약을 재빨리 꺼냈습니다. 사실 두 알약의 차이점을 알아차리려면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약사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새 알약을 기존 용기에 옮겨서 확인했습니다. 양은 변함이 없었다. 나는 그녀가 약을 보관하는 장소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녀를 가둘 계획을 세웠고 그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다. 나는 그녀가 약을 먹기를 기다리면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변화를 눈치챌까 두려워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 날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녀가 평소에 처방한 복용량을 손바닥에 붓고 물 한 모금과 함께 삼키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새 약을 복용했다. 승리는 내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이전 약과 새 약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매우 기뻤다. 그녀는 3개월 후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새 약을 복용했다. 파티에 덜 자주 가기 시작했고 집에 더 자주 머물렀고 소니아에게는 더 나은 엄마가 되고 나에게는 더 나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고 관련 없는 변명을 하며 그녀의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소니아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를 최대한 피했고 배가 부풀기 시작했고 애인이 임신을 거부하고 내가 가는 어느 날 아침 어머니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와서 임신했다고 알렸다. 나는 참을 수 없었고 웃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굴욕감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급히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계속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노력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계속 증오와 혐오가 혼합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결코 그럴 계획이 없었습니다. 임신했는데 왜 약을 먹었는지 그 사람이 대답했어. 넌 아직도 뻔뻔하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고 그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사람 앞에 피임약 용기를 놓고 내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어리석은 여자친구와 당신의 애인이 당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약을 바꿔서 당신을 능가했다고 선언했고 당신은 너무 부주의했고 당신이 약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계속 약을 복용했지만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레클러스 어페어는 그들이 소니아에서 나에게 안겨준 고통과 슬픔과 좌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소니아의 안녕이나 당신의 불신앙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대신 당신은 미친 연인들과 당신이 부르는 친구들과의 난잡한 관계를 즐겼습니다. 계속해서 임신의 부담을 느끼실 때 그들이 그 자리에 있어 위로와 지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잔인하고 무자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료들은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녀를 버렸고 책임 있는 남자가 친자 관계를 거부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얻은 닉입니다.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우리가 아직 결혼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니 나는 잠시 웃으며 그녀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 남자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이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하자 그녀의 말투는 진지해졌습니다. 꼬마야,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다니 미쳤다고 대답했어.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물었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패한 여자 고곧 나는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야. 나는 하루 종일 대답했고 그녀는 내 마음을 바꾸라고 애원하고 울었지만 다음날 그녀의 어머니가 나를 대신하여 간청하기 위해 우리 집에 오셨지만 나는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녀가 끝날 때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조언에 감사를 표했지만 내가 계속한다면 소니어의 양육권을 CLA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 그녀가 제기한 질문을 포함하여 내 결정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혼 전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CLA가 소니아의 필요를 모르고 소니아의 정서적, 정신적 안녕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클레어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용서하고 딸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CLA는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고 클레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둘 다 사랑해요, 닉.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고 당신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고 소니아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옆에서 울었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그들에게 과거의 실수에 대해 울기에는 너무 늦었고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포기하기 전에 잠시 동안 나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집에 가기로 결정했고 클레어는 그녀의 물건을 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그녀의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가 준비되었고 나는 그것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서명을 위해 그것을 그녀의 집으로 배달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온 후 고혈압이 있었고 그녀의 상태는 그 전날 밤에 발작과 부분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만나러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딜레마에 직면하여 집에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여전히 내 아이의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 도착해서 그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불쌍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슬펐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창백하고 연약했으며 연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클레어에게 줄 이혼 서류를 맡겼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나는 집에 돌아와 소니아를 위해 저녁을 요리했습니다. 나는 펜실베니아에서 온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계약직으로 오클라호마에 왔고 결국 그녀는 머물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일과 케이터링을 시작하고 패스트푸드점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소니아와 함께 그녀의 집을 방문한 날 그녀가 우리 테이블에 주문을 받으러 왔을 때 나는 그녀를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겸손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소니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감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우리를 차로 데려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이후로 계속 저를 괴롭혔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딸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녀는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당신이 편한 시간에 그녀를 점심에 데려가도 될까요? 매일 그녀를 위해 무료 식사를 마련해 주겠다고 그녀는 이것이 그녀에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매일 가까이 다가가는 소니아를 볼 수 있었고 소니아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우리는 차를 타고 차를 몰고 떠났지만 다음날 소니아는 계속해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레스토랑을 다시 방문했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몇 년 전 회오리 바람으로 남편과 어린 딸을 잃은 두 아이의 미혼모. 3살짜리 아들만 남았는데 소니아의 성격을 알게 된 순간부터 소니아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됐다. 그녀의 과거에 대한 신중한 질문과 그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결혼을 요청했고 그녀는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기로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의 아들과 딸이 태어나 그녀와 소니아 모두에게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2살이 더 자랐습니다. 나중에 클라라가 실제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산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자원을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낸 발작과 뇌졸중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미미한 개선을 보인 뇌졸중이 몸 왼쪽 전체에 영향을 미쳐 휠체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청취자 중에 영화 작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더 행복한 가족이 될 것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대본을 안전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음에 대한 이야기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끔찍한 카르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기꾼 영원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비아나입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 얼굴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어 얼굴이 변형되고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보인 낯선 사람들의 당황스럽고 수많은 질문에 직면했기 때문에 대처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에겐 그것은 끊임없는 투쟁이었고 나는 밤에 내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휘청거렸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허락된 것에 대해 누구도 감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혼자서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한다. 얼굴에 난 상처가 애정의 척도가 되었다. 내가 남에게 받는 사랑에 관심이나 관심을 사람들은 나의 상태를 이용하여 나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일이 많아 잊어버렸다. 아니면 남편 힐러리가 저와 결혼했을 때 제가 항상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졸업한 케이터링 학교에서 우아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으며 동시에 힐러리는 케이터링과 호텔 경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숙련된 목수이자 조각가인 우리는 결혼 후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하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사업을 설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힐러리의 기술은 번창했고 그는 빠르게 우덕스 조각품과 조각품 분야의 선두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주 전체에서 목공 일을 하면서 그의 뛰어난 기술과 손길은 그에게 명성과 명성을 얻었고
이는 곧 지역 전체에 퍼진 재정적 안정성 덕분에 우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었고 한동안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나도 케이터링을 했지만 결국 힐러리가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의 회사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그와 함께 일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의 최고 영업 관리자 중 한 명이 되었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함께 즐긴 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조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도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가능한 모든 의료 옵션을 탐색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입양 제안했지만 힐러리는 그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대신 그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대신 아이를 갖지 않아도 괜찮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기쁨으로 고아원 위탁 가정학교와 성역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힐러리는 나의 행복과 복지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종종 특히 휴가여행과 탐험을 주선함으로써 우리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서로에게 헌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계 여러 곳 어느새 시간이 흘러 몇 시간이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되고 꿈만 같았던 결혼 5년 차에 우리는 3인 가족의 산으로 캠핑 여행을 계획한다. 가을에는 티베트에 흥미롭게도 2개의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레스트 산 남쪽에 있고 네팔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트레킹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인기 있는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티베트 산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며칠 후에 티베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방문하고 거기에 3주 동안 머물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티베트와 네팔 사이의 오정의 고속도로에 있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도 이미 스카이라인 너머로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이 엿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경험했고 처음으로 방문한 사이트였습니다. 힐러리는 학부 시절에 한 번 그곳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각계각층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캠핑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그룹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 넘게 캠핑을 하다가 만난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중 우리 다음으로 온 사람들은 잘생긴 2 남자였는데 캠프에서 만나서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타머스와 위렴즈라는 친구는 매우 사교적이고 세심했습니다. 차어밍 타머스는 한 달 넘게 캠프에 있었던 젊은 호주인이었습니다. 위렴즈는 우리보다 2주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캠프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치 대가족처럼 좋은 음식과 와인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체스도 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낚싯바늘과 줄로 무장한 낚시에 도전하며 캠핑 경험을 확장하려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새로운 모험이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눈 2 남자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들 주위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어지러워두며 놀랍게도 그들은 그들의 대화에서 나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와 그들의 몸짓과 신체 언어에는 힐러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무언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매력에 빨리 빠져들었고 그것이 흥미롭고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힐러리가 주변에 있을 때마다, 특히 힐러리가 있을 때마다 내 감정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고 있었고 다른 일로 바빴습니다. 나는 그들의 회사를 고대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내 게임을 빨리 파악하고 기꺼이 나의 사악한 욕망을 충족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힐러리가 집에 없을 때 우리 텐트에 몰래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것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강렬한 열정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일어난 정욕은 우리의 친밀감을 다음 단계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연락처를 교환한 후 어떻게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내 휴대폰에 누드 사진과 노골적인 메시지를 쏟아부었고 그들은 힐러리가 없을 때마다 힐러리의 행방에 대해 자주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나와 우리는 흥분하여 전화로 음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숲의 한적한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욕망이 이미 나를 사로잡은 스릴 넘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동의했고 다음은 장애물은 힐러리에게서 몰래 빠져나와 숲에 있는 남자들과 합류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장난스러운 계획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힐러리에게 잡히지 않기 위한 3가지 옵션을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 몰래 들어가기 전에 그가 잠들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두 애인과 합류하기 위해 떠나는 것. 두 번째 선택은 힐러리가 캠프에 지정된 산책로에서 책을 읽거나 하이킹을 하느라 바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런 다음 탈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그가 술에 취해 잠들 때까지 그가 좋아하는 와인을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 나에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캠핑 여행 중에 두 남자와 며칠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힐러리에게 여러 번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늦은 밤에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캠프에 일주일 더 머물렀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캠프에 3주 동안 머물렀다. 나는 힐러리를 정신없이 취하게 해서 우리가 좋은 쓰리섬을 갖는 동안 평소의 친밀감을 위해 숲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었다. 두 남자는 완전히 벌거벗고 열린 셔츠만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는 배고픈 늑대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늑대는 우리에게 으르렁거렸고 이로 인해 우리는 활동을 중단하고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비록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두 남자는 계속해서 교전을 시도했습니다. 더 키스하고 애무하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늑대들은 이를 천둥처럼 드러내고 미친 듯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늑대들은 너무나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하여 날카로운 송곳니로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두 남자의 벌거벗은 살점은 그들 자신의 피 웅덩이에 남겨두고 나도 온몸을 잔인하게 절단당했고 그들은 내 뺨과 입을 세게 물어뜯어 마치 나를 산채로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두 연인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늑대들이 그들을 학살했고 수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운 좋게 용기를 내어 도망쳤습니다.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얼굴과 몸의 여러 부위에서 굵은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캠프로 돌아가 텐트로 달려가 힐러리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행스럽게도 그는 의식이 있었고 루시드 힐러리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림경비대에 알렸고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그동안 상처에서 출혈이 심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상처가 있는 현장 클리닉으로 즉시 이송되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그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물었고 나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 것인지 사이에서 고민해서 무리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숲속을 걷고 있었다고 거짓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늑대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토마스와 윌리엄스가 나와 동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힐러리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나에게 묻기 시작했고 그들의 운명에 대해 크게 걱정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무거운 마음, 늑대들이 그들을 조각조각 찢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경비대가 도착했고 그들 중 한 명이 힐러리에게 다가가 그의 관찰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시작했습니다. 부인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늑대가 근처에 흩어져 있는 피와 살을 추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토마스와 윌리엄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생명이 없고 가장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둘 다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충격 상태에 있는 힐러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공황의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나의 속임수가 드러났음이 분명했고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그들은 발가벗었느냐고 남편이 물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나는 대답할 것이다. 나중에 산림경비원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라고 주장했고 만약 내가 거절하면 그 비극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조사가 시작되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가슴은 허공으로 녹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다가오는 수치심과 비난이 나뿐만 아니라 힐러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려고 했지만 동물들이 벗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비논리적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접혀서 근처 수풀 속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벨트와 신발은 쉽게 드러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늑대 무리가 우리를 사악하게 공격했을 때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완전히 살해당한 느낌이 들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유일한 생존자였고 그들의 소나귀에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그 당시 셔츠를 입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힐러리의 태도가 우울하고 낙담했고 그는 후퇴하면서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텐트를 향해 나는 그를 따라가며 흐느껴 울며 그가 무엇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올 때 그의 분노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두 손을 꽉 쥐고 필사적으로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 2주 만에 만난 적도 마주한 적도 없는 낯선 남자와 얼굴과 몸의 상처로 넘어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잃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제는 남편이 가장 큰 걱정이었고 나는 최선을 다해 보상했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고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힐러리는 내 손에서 손을 강탈하고 나를 밀어내며 내가 다시 만지면 부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나는 쓰러졌습니다. 힐러리는 산행을 멈추고 다음 날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하며 이혼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절망적인 굴욕과 절망감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나는 남편에 대한 내 불륜이 몹시 부끄러워 땅바닥에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시련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내 욕망과 정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서로 아주 먼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내가 집을 떠났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틀 전 늑대의 공격을 회상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육체적, 정서적 상처로 고생해야 할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미혼 여성을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그들이 토마스와 윌리엄스를 얼마나 빨리 죽였는지 기억하고 윌리엄스는 나를 떠났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로서 나는 비행기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면서 주체할 수 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간청과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힐러리는 여행 내내 무관심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약속을 위해 나는 집에 혼자 짐을 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동네에 사는 형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를 즉시 방문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일어난 일을 솔직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분노하게 만든 우리 여행 그는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틀 후 필요한 이혼 서류가 준비되었고 우리 둘 다 헤어질 때 서명했습니다. 나는 내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하기 위해 한동안 형 집에 머물렀는데 안타깝게도 상처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의료진은 내 몸의 일부를 제거하여 얼굴에 손상된 부위를 봉합해야 했고 그 결과 눈에 띄는 흉터가 생겼습니다. 매력적인 외모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강력한 약물로 5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치료한 후 못생긴 얼굴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었습니다. 의사가 생존 가능성이 50%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형수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내 인생을 이어가기 위해 나는 여전히 외롭다. 아무도 나와 데이트하거나 친구가 되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웠다. 대부분의 지원서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내 목표는 임시로 일해서 충분한 자본금을 모으는 것이었다. 식당과 서비스업에 다시 종사하다 테네시에 있는 음극 공장에서 하급 직원으로 일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2년 동안 일한 후 식당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그만뒀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외모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부끄럽고 비웃음을 당한다. 나는 주로 일상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일을 하는 제조회사에서 덜 매력적인 역할에 배정되었다. 어느 날 리셉션과 대기실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꾸짖는 선배 직원과 날카롭게 대립했다. 제작부장님은 내가 거기에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나 같은 못생긴 사람은 회사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무 속상해서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결국 이 사건은요. 산책 중에 그만두기로 결정하게 되자 사람들은 종종 내 넓은 얼굴 흉터의 원인에 대해 묻습니다. 나는 한 번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하는 그럴듯한 대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설명을 생각해냅니다.
이혼 후 정서적 붕괴를 겪기 위해 예전 사진과 소셜미디어 계정에 있는 사진을 모두 그대로 두고 잠시 동안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동정심을 표하고 거창한 약속을 하는 구혼자들이 많았습니다. 내 외모에 실망했고 다른 사람인 척 한다고 비웃기도 했다. 나는 진짜 똑같은 사람이라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고 비슷한 상황이 몇 번 있은 후 나를 완전히 맞고 빠르게 가버렸다. 나는 업데이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내 현재 모습을 반영하는 프로필 사진과 사진은 안타깝게도 이것이 사랑이나 데이트에 관해 나에게 접근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마지막 지푸라기였으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친밀한 욕구를 충족시킬 사람을 찾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